당장 짐 싸서 나가. 빚쟁이 주제에 우리 집에 얹혀 산 게 어디야? 3년이나 공짜로 살았잖아. 오늘 안으로 방 빼! 시어머니 한영자가 법원 복도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하은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공짜요? 이 건물 전체가 제 거예요. 그 말에 한영자가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3년간 며느리로 무시당하던 여자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장 나가.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고. 한영자의 목소리가 서울가정법원 3층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전 조정실에서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았죠.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아있던 정하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3년간 반복된 모욕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의 음성이었죠. 한영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빚쟁이 집안 출신 주제에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게 잘못 아니고 뭐야? 옆에 서 있던 박태수도 가세했습니다. 하은의 전남편이었죠. 엄마 말이 맞아. 당신 친정 빚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헤어졌으니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태수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묻어났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에게는 족쇄였던 모양이에요. 복도 저편에서 시누이 박혜진이 걸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그녀가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죠. 언니, 아니 이제 남이니까 정하은 씨라고 해야 하나? 우리 오빠랑 헤어져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오빠가 제대로 된 사람 만날 수 있겠네. 하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이들은 달랐어요. 한영자는 며느리라며 반갑게 맞아줬고 태수는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죠. 혜진도 언니라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결혼 6개월 후 하은의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그래, 알았어요. 짐 싸서 나갈게요.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영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죠. 당연하지. 우리 집에 얹혀 산 주제에. 아, 참. 회사 아파트라고 했잖아. 그거 회사 재산이니까 당연히 비워줘야 해. 회사 아파트요? 하은이 되물었습니다. 한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태순의 회사에서 빌려준 거잖아. 당신도 알면서 왜 물어? 하은이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가 나왔죠. 태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나가. 하은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한영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이 펼쳐졌죠. 첫 페이지 상단에는 건물 등기 부등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영자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읽기 시작했죠.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소유자 정하은? 이게 무슨 소리야? 태수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강남구 논현동 건물 전체? 이게 당신 거라고. 하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사 아파트가 아니에요. 제가 5년 전에 매입한 상업용 건물이고요. 당신들이 살던 펜트하우스는 그 건물 최상층이죠. 혜진이 황급히 다가와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어요. 15층짜리 건물 전체가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든 안 되든 사실이에요. 하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한영자가 벽에 기대며 가슴을 쥐었죠. 아니, 그럼 우리가 3년 동안 당신 집에서 산 거야? 정확히는 제 건물이죠. 월세 한 푼도 안 받았어요. 하은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씩 송금한 내역도 여기 다 있습니다. 3년이면 총 1억 8천만 원이네요.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벤치에 주저앉았죠. 말도 안 돼. 당신 친정이 망했잖아. 어떻게 그런 돈이 있어? 친정은 망했어도 전 멀쩡하거든요. 하은이 명함 크기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한그룹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대한그룹 정하은 전무라고 쓰여 있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한영자가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네, 대한그룹. 그 재벌 대한그룹. 네. 제 아버지가 회장이세요. 하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복도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럼 당신이 재벌 2세였다는 거야? 태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동딸이에요. 결혼 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 신분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싫어서 숨겼죠. 한영자가 벽을 짚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럼 내가 3년 동안 재벌 며느리한테 반말하고 함부로 대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퇴거 통지서예요. 이혼이 확정됐으니 더 이상 제 건물에 거주할 이유가 없죠. 48시간 안에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한영자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어요. 엄마. 태수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한영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복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누군가 119에 신고했어요. 하은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3년간 참아온 모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한영자를 싣고 복도를 빠져나갔어요. 태수와 혜진이 황급히 뒤따랐죠. 태수가 돌아서며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아니 하은 씨. 우리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할 얘기 없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잖아요. 하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수가 입술을 깨물며 구급차를 향해 뛰어갔어요. 복도에 남은 사람들이 하은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대한그룹 재벌 딸이래. 3년 동안 숨기고 살았다니 대단하다. 시댁에서 완전 무시당했을 텐데. 하은이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법원 밖으로 걸어나갔죠. 주차장에 세워둔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어요. 차에 올라타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비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무님, 일이 잘 해결되셨습니까? 네. 이제 시작이에요. 하은이 안전벨트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보이는 법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죠. 하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간의 인내가 드디어 끝났어요. 응급실 대기실에서 태수가 초조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혜진이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죠. 30분쯤 지나자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분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 증상이에요. 태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죠. 하지만 혈압이 많이 올랐으니 하루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의사가 사라지자 혜진이 일어섰습니다. 오빠 이거 봐. 그녀가 스마트폰 화면을 태수에게 들이밀었어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정하은이라는 이름이 입력되어 있었죠.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한그룹 정회장 장녀 정아은 전무 5년간 해외 MBA 후 귀국이라는 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태수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각종 기사와 사진들이 나왔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샤넬 드레스를 입고 있는 하은의 모습, 글로벌 패션쇼에서 VIP석에 앉아있는 사진,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표하는 장면까지. 이게 다 진짜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이 다른 기사를 클릭했어요. 정아은 전무 해외 명문 디자인 스쿨 수석 졸업. 귀국 후 대한그룹 패션 부문 총괄이라고 나와 있어. 태수가 스마트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죠. 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3년 전에 우리 결혼할 때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잖아. 친정이 어렵다고 했고. 친정은 정말 어려웠나 봐. 아빠 사업이 부도난 거 사실이잖아. 혜진이 다른 기사를 찾았습니다. 여기 봐. 정아은 전무에 붙인 정재훈 회장, 딸 사업 부도 후 구조 조정 단행. 하지만 개인 재산은 별도 관리했다고 나와 있어. 태수가 기사를 읽었어요. 정재훈 회장이 사업 부도 이후 구조 조정을 거쳐 대한그룹을 재건했다는 내용이었죠. 딸 정아은은 이미 해외에서 학업을 마치고 독립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은이는 처음부터 돈이 있었던 거야. 우리한테 숨기고. 태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혜진이 다른 사진을 찾아냈어요. 오빠, 이것 봐. 2년 전 파리 패션 위크 사진이야. 화면에는 명품 드레스를 입은 하은이 샤넬 매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이 서 있었죠. 이 가방. 내가 언니한테 명품 가방 들고 다니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 혜진이 사진 속 하은의 가방을 가리켰어요. 샤넬 클래식 플랫백이잖아. 몇 천만 원짜리야. 근데 언니가 그때 뭐라고 했더라? 태수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년 전 추석이었죠. 하은이 명품 가방을 들고 시댁에 왔을 때였어요. 시집 온 주제에 명품이 웬 말이야? 당장 반품하고 와. 한영자가 소리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은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집에 두고 갔죠. 그게 진짜였어. 언니 돈으로 산 거였다고. 혜진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태수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그럼 우리가 3년 동안 재벌한테 반말하고 함부로 대한 거야? 맞아. 명절 때마다 설거지 시키고 청소하라고 했잖아. 언니가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했어. 혜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감싸쥐었어요. 미쳤나봐, 진짜. 왜 진작 말을 안 한 거야? 말했으면 오빠가 결혼했을 것 같아? 엄마가 허락했을 것 같고. 혜진의 반문에 태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만약 하은이 처음부터 재벌 딸이라고 밝혔다면 한영자는 결혼을 반대했을 거예요. 신분 차이를 견디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라도 말했어야지. 말했으면 달라졌을까? 엄마가 더 무시했을 텐데. 재벌 딸이 우리 집에 시집 왔다고 동네방네 떠벌리고 돈 뜯어내려고 했을 거야. 혜진의 말에 태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한영자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자식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한테 집 한 채쯤은 사줄 수 있었잖아. 재벌인데. 태수가 투덜거렸어요.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언니가 왜 우리한테 집을 사줘?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이혼은 내가 원한 거야. 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혜진이 오빠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말? 진짜 오빠가 원해서 이혼한 거야? 태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6개월간 한영자가 계속 이혼을 종용했었죠. 빚쟁이 집안 며느리랑은 못 살겠다고 다른 좋은 집안 딸을 만나라고 매일같이 잔소리했어요.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잖아. 오빠 의지도 없으면서. 혜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태수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태수와 혜진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영자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죠. 엄마 괜찮으세요? 태수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영자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태수야, 그게 다 사실이니? 하은이가 재벌 딸이라는 게. 네, 엄마.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혜진이 스마트폰을 한영자에게 보여줬습니다. 한영자가 화면을 보더니 스마트폰을 밀쳐냈어요. 말도 안 돼. 그럼 우리가 3년 동안 뭐 한 거야? 엄마 진정하세요. 혈압 올라가요. 태수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영자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죠. 진정하라고? 재벌 며느리를 빚쟁이라고 무시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진정해? 한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3년간 자신이 하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부엌일을 떠넘겼고 친정 빚 이야기를 들먹이며 무시했죠. 시어머니 생일에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면박을 주기도 했어요. 엄마,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혜진이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영자가 딸을 노려봤어요. 너도 하은이한테 함부로 대했잖아. 언니라고 부르면서 온갖 심부름 시키고. 그건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잖아요. 혜진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영자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다 내 탓이라는 거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며느리 복도 없는 게 내 팔자야.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태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영자가 아들을 바라봤죠. 태수야, 너 하은이한테 빌어봐. 재벌 딸이면 우리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잖니. 엄마, 이혼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태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한영자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혼했어도 한때 부부였잖아. 재결합하면 되지. 그녀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태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혜진이 한숨을 쉬었죠. 이미 늦었다는 걸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2일 후 아침 한영자가 퇴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논현동으로 향했어요. 태수와 혜진도 함께였죠. 차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맞아? 한영자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1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주소가 여기예요, 엄마. 혜진이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차에서 내렸죠. 건물 입구로 걸어갔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넓은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거렸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가 살던 건물이야? 태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놀라워했습니다. 3년간 펜트하우스만 드나들었지 1층 로비는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올라갔으니까요. 15층짜리 건물이라고 했지? 이거 시세가 얼마야? 한영자가 혜진에게 물었어요. 혜진이 재빨리 검색했습니다. 논현동 상업용 건물이니까 최소 500억은 될 거예요. 500억? 한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도 침을 꿀꺽 삼켰죠. 그들이 3년간 월세 한 푼 안 내고 살았던 곳이 500억짜리 건물이었다니. 저기 봐. 저거. 혜진이 로비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벽면에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H&J 패션 본사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빛났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대표이사 정하은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은이가 여기서 회사를 차렸어.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로비 안쪽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데스크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세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한영자가 다가갔어요. 저 여기 정하은 대표 있나요? 예약 있으신가요? 여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한영자가 머뭇거렸죠. 예약은 없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만 예약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여직원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한영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은이 시어머니야. 그 말에 여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누군가와 짧게 통화하더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3분쯤 지나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하은의 비서 강우진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하은 대표의 비서 강우진입니다. 우진이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한영자가 명함을 받아들지 않았어요. 비서 말고 하은이를 만나러 왔어. 당장 불러줘.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우진의 대답에 한영자가 인상을 찌푸렸죠. 거짓말하지 마. 2일 전에 법원에서 봤다고. 맞습니다. 이혼 조정 후 바로 출국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귀국 예정이십니다. 우진이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태수가 나섰습니다. 그럼 우리 짐 좀 찾고 싶은데요. 집에 두고 온 게 많아서. 이미 정리해서 보관 중입니다. 우진이 로비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커다란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10개가 넘어 보였죠. 저게 다 우리 짐이야? 혜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펜트하우스에 있던 개인 소지품들입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영자가 박스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나를 열어봤죠. 옷가지들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박스에는 신발, 화장품, 주방용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남의 물건을 뒤져도 돼? 한영자가 항의했습니다. 우진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퇴거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8시간 내로 비우지 않을 경우 건물주가 임의로 정리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언제 그런 서류를 받았어? 법원 앞에서 받으셨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우진의 말에 한영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수가 박스들을 내려다봤어요. 이걸 어떻게 다 옮겨? 원하시면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유료입니다. 우진이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한영자가 화를 냈죠. 우리가 3년이나 살았던 집인데 이런 식으로 쫓아내도 돼? 계약 관계가 없었습니다. 호의로 거주를 허락했던 것이고 이제 그 호의가 끝난 겁니다. 우진의 차가운 말에 한영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로비 안쪽에서 하은이 나타났어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죠. 그녀는 세 사람을 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하은아. 한영자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우진이 막아섰어요. 대표님은 출국 전 잠시 들르신 겁니다. 하은이 세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찾으실 건 다 찾으셨나요? 하은이, 아니 며느리. 우리 얘기 좀 하자. 한영자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할 얘기도 없어요. 그래도 3년을 한 식구로 살았잖니. 한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이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죠. 한 식구였으면 한 식구답게 대해주셨어야죠. 빚쟁이라고 무시하고 명절마다 부엌 일만 시키고 제 명품 가방 반품하라고 하고. 그게 한 식구한테 하는 짓인가요? 하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한영자가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내가 너를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재벌인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지.
그러니까 재벌이면 잘해주고 가난하면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은의 반문에 한영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수가 나섰죠. 하은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불가능해요. 하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2번 다시 살 생각 없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지 않는 시댁과도요. 혜진이 입을 열었어요. 언니, 우리도 힘들었어요.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지 본심은 아니었다고요. 본심이 아니라는 게 변명이 돼요? 하은이 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혜진이 시선을 피했죠. 이제 정말 끝이에요. 짐 가져가시고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하은이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한영자가 뒤따라가려 했지만 우진이 막았어요. 대표님께서는 더 이상 만남을 원치 않으십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한영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건사한 내 팔자야. 태수와 혜진이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세 사람은 박스들을 보며 막막함을 느꼈죠. 로비 직원들이 그들을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영자와 태수, 혜진은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15평 남짓한 투룸이었죠. 펜트하우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집이야? 한영자가 비좁은 거실을 둘러보며 불평했습니다. 태수가 짐 박스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당장은 이게 최선이에요, 엄마. 전세 보증금도 빠듯하게 마련한 거예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잖아. 그걸로 좀 더 나은 데 구하지. 혜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돈으로 엄마 병원비 내고 이사 비용 쓰고 나니까 이것밖에 안 남았어. 한영자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녀는 친구들에게 며느리가 있는 펜트하우스를 자랑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꼴이 됐어요. 다 하은이 때문이야. 그 여자만 없었으면. 엄마, 이제 그 얘기 그만해요. 다 소용없어요. 태수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주 동안 직장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혼 소식이 회사에 퍼지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박 대리, 부인이 재벌이었다며? 왜 이혼했어? 같은 팀 직원이 물었을 때 태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자신이 바보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날 저녁 한영자가 TV를 켰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죠. 앵커가 경제 뉴스를 전하고 있었어요. H&J 패션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하은 대표의 글로벌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하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파리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하은은 유창한 영어로 발표하고 있었죠. 저 여자 봐. 멀쩡하게 잘만 살잖아. 한영자가 TV를 가리키며 투덜거렸습니다. 혜진도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언니 진짜 예쁘다. 저런 옷은 어디서 사는 거야? 화면 속 하은은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몇 천만 원은 좋게 하는 옷이었죠. 태수가 맥주캔을 따며 말했어요. 우리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야.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알았으면 어쩔 건데? 처음부터 결혼 안 했을 거야? 혜진이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태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도 잘 몰랐습니다. 하은의 진짜 신분을 알았다면 결혼했을까? 아니면 겁먹고 도망갔을까? 다음 날 아침 한영자가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간 거죠.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는데 승인이 거부됐어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한영자가 당황하며 다른 카드를 꺼냈죠. 그것도 거부됐습니다. 죄송한데 현금으로 계산해 주시겠어요?
한영자가 지갑을 뒤졌습니다.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어요.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값은 30,000원이 넘었죠. 일부만 계산할게요. 한영자가 물건 몇 개를 빼냈습니다. 뒤에 줄 선 손님들이 짜증을 냈어요. 빨리 좀 하세요. 한영자가 급하게 계산을 마쳤습니다. 마트를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3년 전만 해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집에 돌아오니 태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회사에 가지 않은 거였죠. 너 왜 안 가? 한영자가 물었습니다. 태수가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회사 그만뒀어요. 뭐? 한영자가 소리쳤습니다. 태수가 일어나 앉았죠.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사람들 시선이 너무 힘들어. 미쳤니?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 실업급여 나와요. 당분간은 그걸로 버틸 수 있어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의욕이 없었습니다. 한영자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혜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그래. 이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 한영자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혜진도 막막한 표정을 지었죠. 그날 오후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혜진 씨죠? 신성그룹 홍보팀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신성그룹이요? 혜진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계속 말했죠.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정하은 대표와 관련된 건데 전화로는 좀 그렇고요. 만나서 얘기하시죠. 혜진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2시간 후 혜진은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죠. 그가 김 과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과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혜진이 받아들고 물었어요. 무슨 제안이라는 거죠? 김 과장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하은 대표가 우리 회사의 위협적인 존재거든요. 그분을 좀 곤란하게 만들고 싶은데 박혜진 씨가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어떻게요? 인터넷 방송에 나가서 정하은 대표의 시댁 학대에 대해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혜진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시댁 학대요? 그런 적 없는데요.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여론만 나빠지면 되거든요. 김 과장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선금 3,000만 원입니다. 방송 나가시면 2,00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혜진이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였죠. 하지만 양심이 걸렸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내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김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봉투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갔죠. 혜진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3,000만 원이면 당분간은 살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온 혜진이 한영자와 태수를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죠. 이게 뭐니? 한영자가 봉투를 보며 물었습니다. 혜진이 설명했어요. 신성그룹에서 제안이 왔어요. 인터넷 방송에 나가서 언니 욕하면 5,000만 원 준대요. 태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5,000만 원? 진짜야? 응. 선금으로 3,000만 원 받았어. 한영자가 돈을 세어봤습니다. 정말 3,000만 원이 들어있었죠. 이거 하자. 어차피 하은이는 우리를 버렸잖아. 한영자가 말했습니다. 태수가 망설였어요. 엄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할게요. 일주일 후 한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에 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이었죠.
진행자가 옆에 앉았어요.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최근 화제의 H&J 패션 정하은 대표의 시누이분이십니다. 진행자가 소개했습니다.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재벌 시누이가 나왔네. 무슨 얘기 나올지 기대된다. 혜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봤습니다. 진행자가 질문했죠. 정하은 대표와는 어떤 사이셨나요? 3년간 올케로 지냈어요. 오빠 부인이었죠.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동안 어땠나요? 진행자가 유도하듯 물었습니다. 혜진이 준비한 대본을 떠올렸죠. 솔직히 힘들었어요. 언니가 재벌이라는 걸 숨기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면서 시댁을 하인처럼 대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명절 때 저희한테는 부엌일만 시키고 본인은 거실에서 TV만 봤어요. 시어머니 생일에도 선물 하나 안 챙기고요. 혜진의 거짓말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댓글창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재벌이면 다야? 시댁 무시하는 거 최악이네. 효도는 기본인데. 진행자가 계속 질문했죠. 다른 일화도 있나요? 있죠. 언니가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저희한테는 싸구려 선물만 줬어요.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준 게 10,000원짜리 양말이었거든요. 혜진이 눈물까지 짜냈습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어머니 분은 어떠셨나요? 엄마는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고 지금은 작은 빌라에서 힘들게 지내고 계세요. 혜진의 목소리에 원망이 담겼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시청자 여러분, 이게 재벌의 민낯입니다. 돈은 많아도 인성은 없는 거죠. 방송이 끝난 후 영상이 각종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순식간에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은 대부분 하은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하은이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홍보팀장과 법무팀장이 참석했어요. 전무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홍보팀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정하은 갑질이라는 단어가 올라 있었어요. 주가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대한그룹 주가가 3% 하락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하은이 영상을 재생했어요. 혜진이 거짓말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죠.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홍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박혜진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요. 하은이 법무팀장을 바라봤습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미 조사 중입니다. 신성그룹 쪽에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하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그녀는 3년간 참아왔습니다. 이제 제대로 싸울 때였어요. 강우진 변호사님께 연락해 주세요. 하은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비서가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1시간 후 강우진이 하은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변호사였죠. 정 전무님, 오랜만입니다. 우진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은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급하게 불러서 죄송해요. 이건 좀 봐주시겠어요? 하은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우진이 꼼꼼히 시청했죠.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를 찾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신성그룹인 것 같아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만 확보하면 됩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은이 그를 붙잡았죠. 강 변호사님, 이번엔 완벽하게 끝내주세요. 물론입니다.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우진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그는 하은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같은 시각 혜진이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방송 출연료였죠. 총 5천만 원이 통장에 찍혔어요. 이제 좀 살만하겠네. 혜진이 통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혜진 씨죠?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지검이요?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진이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집에 돌아온 혜진이 한영자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지검에서 연락 왔어요. 조사받으러 오래요. 한영자가 소리쳤어요. 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거짓말한 게 잘못이죠. 태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혜진이 울먹였어요. 어떡해요?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한영자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불안에 떨며 밤을 보냈죠. 다음 날 아침 혜진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수사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펼쳤죠. 박혜진 씨, 지난주 인터넷 방송에서 한 발언들이 사실입니까? 그게... 혜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사관이 사진을 꺼냈어요. 신성그룹 김 과장과 만난 CCTV 영상입니다. 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도 있고요.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사관이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죠. 5천만 원이 입금됐네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혜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완벽했어요. 수사관이 계속 말했죠. 무고죄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명예훼손까지 합치면 더 무거워지고요. 혜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잘못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다 거짓말이었어요. 혜진이 고백했습니다. 수사관이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조사가 끝난 후 혜진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박혜진 씨,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돈을 얼마나 받았나요? 정하은 대표에게 사과할 의향 있습니까? 혜진이 얼굴을 가리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계속 쫓아왔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혜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하은 대표 시댁 학대 의혹 거짓으로 밝혀져. 신우이 박혜진 씨 금품 수수 후 허위 증언. 앵커가 뉴스를 전했습니다. 여론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어요. 재벌이 피해자였네. 거짓말한 신우이가 나쁜 거지. 정하은 대표 응원합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하은에게 사과하는 글들이 쏟아졌죠. 한영자가 뉴스를 보며 TV를 껐습니다. 태수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엄마. 태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한영자가 고개를 떨궜죠. 내가 며느리를 잘못 봤어. 하은이가 좋은 애였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오빠, 나 감옥 가는 거야?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영자가 딸을 껴안았죠. 엄마가 잘못시킨 거야. 미안해. 세 사람은 좁은 거실에서 울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2주 후 하은이 회사 회의실에서 우진을 만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진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하은이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신성그룹 홍보팀장 김민석이 배후입니다. 그가 박혜진 씨에게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사주했어요. 증거는 충분한가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은행 거래 내역, CCTV 영상, 통화 녹음까지 다 있습니다. 김민석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신성그룹은요? 회사 차원의 지시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김민석 개인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신성그룹은 대한그룹의 오랜 경쟁사였어요. 패션 부문에서 1위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민사와 형사 동시에 진행합니다. 박혜진 씨와 김민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하는 거죠. 하은이 우진을 바라봤어요. 박혜진 씨는 제 전 시누이예요. 정말 끝까지 가야 할까요? 우진이 하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무님, 자비를 베푸시면 또 당합니다. 이번에 확실히 정리하셔야 해요. 하은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혜진과 함께했던 3년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혜진은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한영자의 영향을 받아 점점 변했죠. 알겠어요. 진행하세요. 하은이 결심했습니다. 우진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조사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박태수 씨가 최근 사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사채요? 네.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3천만 원을 빌렸고요. 하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는 계획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돈 관리를 못해서 결혼 생활 내내 하은이 뒷바라지를 했었죠.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소송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은이 그를 불렀죠. 강 변호사님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하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진도 화답했어요. 좋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일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룸에 앉았죠. 요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진이 입을 열었어요. 전무님, 3년간 정말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견딜만 했어요. 하은이 물잔을 들었습니다. 우진이 그녀를 바라봤죠. 왜 진작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돈과 지위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죠. 하은의 목소리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우진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었군요. 태수 씨는 처음엔 괜찮았어요. 하지만 제 친정이 어려워지자 태도가 변했죠. 시댁도 마찬가지였고요. 요리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우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죠. 다음 계획은 뭐세요? 파리 패션 위크에 참가하려고요. H&J 패션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는 게 목표예요. 멋지네요. 우진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하은이 웃었어요. 변호사님은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전무님을 계속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우진의 말에 하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거든요. 고맙습니다.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것 같네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진이 미소 지었죠. 동반자요. 좋은 표현이네요.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전무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진이 인사했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죠. 변호사님도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하은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우진이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죠. 한편 박 씨 집안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받았던 돈 5천만 원은 전액 환수됐고요. 어떻게, 이제 진짜 거지 됐어. 한영자가 텅 빈 통장을 보며 한탄했습니다. 태수가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자 다음 주까지 갚을게요. 전화를 끊은 태수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사채 이자가 벌써 5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오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혜진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태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한영자가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오자 핸드폰을 꺼냈죠. 하은의 번호가 아직 저장되어 있었어요. 술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영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은아, 나야. 시어머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영자가 계속 말했죠. 우리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전화 끊을게요. 하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영자가 소리쳤어요. 제발 부탁이야. 우리 좀 도와줘. 혜진이가 벌금 못 내면 감옥 가. 그건 혜진 씨가 자초한 일입니다.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들 가족이 아니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영자가 핸드폰을 던졌어요. 화면이 깨졌죠. 저 은혜도 모르는 년아. 한영자가 소리쳤습니다. 태수와 혜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니? 다 망했어, 다 망했다고. 한영자가 소파에 쓰러지며 울었습니다. 세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은의 H&J 패션이 파리 패션 위크 공식 초청을 받았어요. 업계에서는 큰 화제였죠. 축하드립니다, 전무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은이 미소 지으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모두 덕분이에요. 함께 파리로 가서 성공적인 쇼를 만들어 봅시다.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전무님, 좋은 소식 들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하은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우진이 서류를 건넸어요. 박혜진 씨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확정됐어요. 감옥은 안 가는 건가요? 네.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해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하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편이 복잡했죠. 잘 됐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돌렸어요. 미운 정도 정이잖아요. 3년을 한 식구로 살았는데. 하지만 그쪽은 전무님을 한 번도 식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진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은이 쓴웃음을 지었죠. 알아요. 그래도 제가 너그럽고 싶어요. 우진이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가 존경스러웠어요. 전무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진도 따라 일어섰죠. 변호사님, 파리 패션 위크 때 같이 가실래요? 법률 자문도 필요하고요. 초대해 주시는 건가요? 네. 동반자니까요. 하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진도 화답했어요. 영광입니다. 한 달 후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H&J 패션 팝업 스토어가 오픈했습니다. 화려한 오픈식이 열렸어요. 하은이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테이프 커팅을 했죠. 생크 유올 포 커밍. H&J 패션 is honored to be here in Paris. 하은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프랑스 패션 바이어들과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진이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랑스러웠죠. 행사가 끝난 후 하은과 우진이 에펠탑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성공적인 오픈이었어요. 우진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하은도 잔을 들어 건배했죠.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모든 법적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요. 제 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변호사님은 일 이상의 도움을 주셨어요. 하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진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전무님,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고백이요? 하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진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죠. 저는 전무님을 단순한 의뢰인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전무님을 좋아합니다. 우진의 고백에 하은이 말을 잃었습니다. 파리의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어요. 변호사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우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은이 잠시 고민했어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변호사님, 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은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두 사람은 조용히 파리의 밤을 즐겼습니다. 에펠탑의 불빛이 로맨틱하게 반짝였죠.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박씨 가족이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수의 사체 문제로 재판을 받는 날이었어요. 피고는 3천만 원을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재산 압류가 진행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판사님,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한영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저었죠. 그건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채무를 이행하십시오. 법정을 나온 세 사람이 막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이 울먹였어요. 이제 어떻게? 집까지 빼앗기는 거야? 태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영자가 주저앉았죠. 하은이만 없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한영자가 여전히 하은을 원망했습니다. 태수가 어머니를 일으켰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다 우리 잘못이에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집행관이 박씨 가족의 빌라에 왔습니다. 재산 압류 집행이었죠. 가전제품과 가구를 압류하겠습니다. 집행관이 통보했습니다. 한영자가 울며 매달렸어요. 제발요. 이거라도 남겨주세요. 죄송합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집행관들이 TV와 냉장고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방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태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죠. 모든 게 다 압류됐습니다. 빈 거실에 세 사람만 남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한영자와 혜진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죠. 그들이 하은에게 저지른 일들의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6개월 후 하은의 H&J 패션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계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죠. 파리 그랑 팔레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하은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죠. 우진이 객석에서 박수를 쳤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하은과 우진이 생강변을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어요. 축하합니다, 전무님. 이제 진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셨네요. 아직 멀었어요. 가야 할 길이 많아요. 하은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전무님, 제가 6개월 전에 고백했던 거 기억하세요?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이 무릎을 꿇었죠. 정하은 전무님,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우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변호사님. 하은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저는 전무님의 재산도 지위도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제가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은이 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네, 좋아요. 정말이세요? 우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네.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진이 반지를 하은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한편 한국에서는 박씨 가족이 무료 급식소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영자, 태수, 혜진 모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밥 드세요. 봉사자가 플라스틱 그릇에 밥을 담아줬습니다. 한영자가 받아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죠. 이게 내 인생이라니. 한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수와 혜진도 밥을 받아 앉았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죠. 급식소 한쪽에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H&J 패션 정하은 대표 명품 브랜드와 역사적 계약 체결. 한국 패션 업계 최초의 쾌거입니다. 화면에 하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우진이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 여자 봐.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한영자가 TV를 노려봤습니다. 태수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그만해요. 다 우리 잘못이에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혜진이 눈물을 흘렸죠. 언니한테 잘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늦었어. 돌이킬 수 없어.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 사람은 남은 밥을 먹고 급식소를 나왔어요. 거리를 걸으며 한영자가 쓰레기통에서 폐지를 주웠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태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혜진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고요. 엄마, 집에 가요. 오늘은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혜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영자가 딸을 바라봤어요. 내가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 세 사람은 허름한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3평 남짓한 방 하나에서 셋이 함께 살고 있었죠. 6개월 후 하은과 우진의 결혼식이 파리 개선문 근처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패션업계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하은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정재훈 회장이 딸의 팔을 잡고 있었죠. 우리 딸 행복하겠구나. 정 회장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은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단상에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하은을 향한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하은이 우진 앞에 섰죠. 목사가 선언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우진이 하은을 끌어안고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어요. 꽃잎이 비처럼 쏟아졌죠. 피로연이 끝난 후 하은과 우진이 호텔 테라스에 나왔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황홀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행복하세요? 우진이 하은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하은이 그를 바라봤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당연하죠. 전무님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우진이 하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하은이 그의 품에 안겼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몰디브는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고 싶어요. 좋아요. 당신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파리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고시원에서는 한영자가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수와 혜진은 일하러 나간 상태였죠. 뉴스에서 하은의 결혼 소식이 나왔어요. H&J 패션 정하은 대표 파리에서 동화 같은 결혼식. 신랑은 유명 변호사 강우진 씨. 화면에 하은과 우진의 행복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영자가 TV를 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내가 며느리를 몰라봤어. 정말 좋은 애였는데. 한영자가 후회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태수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영자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태수야, 하은이 결혼했대. 그래요? 잘 됐네요. 태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체념한 사람의 음성이었죠. 우리도 축하 인사라도 보내볼까? 엄마, 그만해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축하해요. 태수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한영자가 혼자 남았어요. 한편 하은과 우진은 몰디브의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수상 빌라에서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봤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하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진이 그녀를 안았죠. 당신만큼 아름답진 않아요. 우진의 다정한 말에 하은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을 거닐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 식사 후 하은이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무슨 생각해요?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3년간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을 견뎌낸 당신이 정말 대단해요. 우진이 하은을 꼭 안았습니다. 하은이 그의 품에서 평화를 느꼈어요. 이제 과거는 다 잊을래요. 앞으로 우리 둘만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요. 물론이죠. 1년 후 하은의 브랜드는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죠. 대한그룹 패션 부문 매출이 3배나 증가했어요. 하은과 우진은 서울로 돌아와 한남동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2층 주택이었어요. 여보, 저녁 준비됐어요. 우진이 주방에서 불렀습니다. 하은이 노트북을 덮고 식탁으로 갔죠. 오늘 디자인 작업은 어땠어요? 잘 진행되고 있어요. 다음 달 밀라노 패션 위크 준비 중이에요. 우진이 하은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줬습니다. 하은이 고마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제가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당신과 함께라서 매일이 감사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박 씨 가족은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게 일하며 빚을 갚아나갔죠. 오늘 급여 나왔어요. 태수가 봉투를 한영자에게 건넸습니다. 한영자가 봉투를 받았어요. 고생했다, 아들. 괜찮아요.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태수의 얼굴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도 달라져 있었어요. 편의점 일을 하며 야간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죠. 언니, 오늘 시험 잘 봤어? 응. 열심히 공부했더니 잘 본 것 같아.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영자가 두 자식을 바라봤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 엄마도 힘이 나는구나. 엄마, 우리 힘내요. 천천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태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비록 가난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가을날 하은이 한남동 집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기사를 읽다가 박태수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성실한 일용직 노동자 빚 전액 상환 성공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태수가 3년간 열심히 일해서 사채를 모두 갚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은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죠.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박태수 씨가 일하는 건설 회사 사장님께 연락 좀 해줄래요? 정규직 전환 추천서를 써주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우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이야? 네. 이제 정말 다 끝내고 싶어요. 미움도 원망도요. 우진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고마워요, 여보. 하은이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마음도 그처럼 맑아진 기분이었죠. 정하은은 이제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하은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를 보여줬죠.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존감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정하은처럼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진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